달순의 라이브입니다. 네, 긴급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전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는 케인의 부상이 좀 크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케인이 지난번 맨시티와의 챔피언스 8강 1차전 때 부상으로 다쳐서 실려 나갔는데, 지금 영국 현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남은 시즌을 뛸 수 없을 수도 있다. 시즌 아웃의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론 가끔씩 케인은 다쳤을 때 굉장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빠르게 회복해서 이제 나올 때도 있지만, 지금 일단 전망이 좀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케인이 없을 때 토트넘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손흥민 선수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의 지금 남은 잔여 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맨시티와의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이 있고요. 또 여기서 승리하게 된다면 4강 그 이상도 좀 싸워야 되는 일정이고,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 4위 싸움이 정말 대단합니다. 현재 토트넘은 4위인데 지금 첼시라든지 또 맨유라든지 아스날 이런 팀들과의 4위 싸움이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살얼음판 승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토트넘이 남은 잔여 일정을 현재로만 구성을 하자면 7경기가 남았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면 경기 수는 더 늘어나겠죠. 최소는 현재 놓고 보자면 7경기가 남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7경기 동안 케인 없이 토트넘이 싸워야 하는 그런 잔여 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주전 스트라이커가 좀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팀이 공격력이 좀 흔들릴 수는 있겠는데, 흥미로운 통계 하나는 오히려 이번 시즌 케인이 없을 때가 케인이 뛰었을 때보다 승률은 높았습니다. 이 표는 영국 BBC에서 케인이 올 시즌 모든 대회에서 뛰었던 경기와 뛰지 않았던 경기의 토트넘 승률 비교입니다. 케인이 뛰었던 39경기의 승률은 61.5%, 케인이 뛰지 않았던 8경기의 승률은 66.7%. 자, 이 이야기는 일단 당장은 케인이 빠졌기 때문에 토트넘이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승률로는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 1월과 2월 사이에 케인이 빠졌을 때 손흥민 선수가 활약했던 것을 되짚게 되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손흥민 선수도 처음에 케인이 빠졌던 7경기 초반에는 아시안컵 출전 때문에 뛰지를 못했었고요. 그 이후에 들어오면서 4경기에서 뛰었고 4경기에서 전승과 함께 4경기 연속골을 넣게 됩니다. 그 경기들을 좀 중심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손흥민 선수가 어느 위치에서 뛸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는 포지션은 크게 4곳입니다. 최전방 포워드, 이선의 왼쪽 중앙,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맨시티와의 8강전 1차전 때 뛰었던 오른쪽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당시에 케인이 없었을 때 4경기에서 투톱 3번, 왼쪽 윙포워드 1번을 봤습니다. 자, 경기별로 좀 짚으면 와포드와 경기 때는 3-5-2 포메이션에 요렌테와 투톱을 쓰게 됐고요. 뉴캐슬과의 경기 때는 4-2-3-1에 루카스 모우라와 함께 왼쪽 윙포워드를 봤습니다.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때는 4-3-1-2 형태의 요렌테와 투톱을 봤고요.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는 3-5-2로 루카스 모우라와 투톱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투톱 3번과 왼쪽 윙포워드를 보면서 전승을 이끌었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놓고 보자면 케인이 빠진 남은 일정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중심되면서 그 파트너를 누가로 가져갈 것이냐, 요렌테를 쓸 것이냐, 루카스 모우라를 쓸 것이냐, 그리고 원톱으로 갈 것이냐, 투톱으로 갈 것이냐, 이 고민이 좀 남아있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요렌테 높은 머리에 맞춰서 세컨볼을 손흥민 선수가 따내서 슈팅으로 만들어내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오프더볼 상황과 온더볼에서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이 형태가 지금으로서는 지난 2월 때도 그랬던 것처럼 남은 일정 동안 토트넘이 가장 쓸 수 있는 효과적인 조합이 아닐까 좀 보이고요. 만약에 요렌테와 손흥민 선수의 조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난번도 그랬지만 루카스 모우라와 함께 조합을 꾸릴 수가 있는데, 루카스 모우라와 조합을 꾸린다고 한다면 좀 더 속력, 속도, 스피드, 그래서 카운터로 상대를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상대가 좀 강한 팀, 지금 앞으로 토트넘은 맨시티와 2번을 더 경기를 해야 됩니다.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맨시티와 한번 또 남은 잔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강해서 만약에 토트넘이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앞으로 빠르게 공격을 시도할 때는 루카스 모라와 손흥민 선수 카드도 좀 선택될 수 있다고 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누구와 파트너로 할 것이냐, 혹은 원톱으로 쓸 것이냐, 투톱으로 쓸 것이냐가 케인이 빠진 그런 상태에서 토트넘이 잔여 일정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카드인데,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델리 알리의 활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케인은 빠졌지만 델리 알리와 손흥민 선수가 이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 거는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데요. 케인이 없을 때는 더욱더 전방이 허리나 수비 쪽과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연결하는 역할을 브릿지를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알리가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알리도 손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부상 부위가 손인 만큼 깁스 등을 하면 뛸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 허더스필드전 출전은 장담할 수 없지만 알리가 남은 시즌 경기 모두를 뛰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일정 동안은 역시 케인이 없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톱도 중요하지만 허리 쪽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알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남은 일정 동안 알리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자, 지금 올 시즌 내내 좀 골치이긴 하지만 양쪽 수비수들 풀백이 살아나지 않으면 토트넘이 남은 시즌 일정을 소화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공존을 할 때 케인과 손흥민 선수의 어떤 스타일의 비교라든지 공존할 수 있는 거라든지 혹은 케인의 좀 지나친 어떤 개인 플레이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있을 때 문제점은 양쪽 풀백들이 수비를 측면 쪽으로 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흥민과 케인이 중앙에 두 명 섰을 때 굉장히 상대의 중앙 밀집 수비에 걸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남은 일정은 더군다나 케인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더욱더 중앙에서 많이 뛸 수밖에 없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뛸 때 양쪽 풀백들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사이드로 벌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굉장히 밀집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남은 시즌의 토트넘의 행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의 조합, 알리의 연계, 풀백들의 활약이 남은 일정 동안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장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허더스필드와의 리그 경기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토트넘과 손흥민의 경기를 지켜보시는데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